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추워지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연말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목도리나 저처럼 목이 올라온 티를 입어서 체온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옷깃 속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진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나면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낮 기온 6도 내외에 머물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서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는 오늘 오전 한때 눈 예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모두 하늘에 구름만 낀 가운데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동해 한 지역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오늘 구름만 끼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연말까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마지막 날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1월 1일 새해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졸속투성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덜 돼 개통이 지연되더니 여태 준공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점인 영덕에서는 요금소가 부족해서 평일인데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서철에나 볼 수 있는 차량 행렬이 한겨울 평일에 연출됐습니다. 지정체 차량끼리 추돌 사고까지나 정체를 가중시켰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영덕 나들이에 나섰던 내륙 주민들은 고생길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유 지금 와서 실망했어요. 제가 1km로 30분 왔어요. 1km를. 크게 내주세요. 네. 3명이서 1시간 20분 기다렸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아도 돼요. 종점인 영덕 요금소에는 1시간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빠른 셈입니다. 정체의 원인은 요금소를 달랑 2개 차로에만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화단을 없애 임시차로 1개를 당장 만들기로 했습니다. 간이 요금 수납기를 설치해서 교통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증원해가지고 더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문제는 이번 주말 고속도로 종점인 영덕 강구항은 대게를 맛보려는 해돋이 관광객이 몰려 대혼잡이 예상됩니다. 영덕군은 강구항 매립지와 강구항 최상단 축구장 등지에 2,000대 가까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비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 21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서 18개 교통요충지 교통 안내를 하고 특히 또 임시주차장 2,000면 조성을 해놨습니다. 안전도 걱정입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는 결빙이 우려되는 산악 지역인데도 수평 직선 화율이 높아 속도 내기에 그만입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 2대와 이동식 속도 측정기 2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암행 순찰이 와서 여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난폭이나 과속 이런 사고 요인 행하는 운전을 미리 예방해서 고속도로 개통을 학수고대했던 영덕이 이제는 교통 정체 오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산, 포항,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두 도시는 30여 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은 인구 200만의 새로운 메가시티가 탄생했다며 해오름 동맹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간 연대 관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물류 비용 절감 효과만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철강과 조선 경기의 동반 침체로 새 고속도로는 당초 기대보다 한산했습니다. 오히려 포항에서는 울산보다 부산 해운대 쪽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져 부산 지역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지역 손님을 빼앗기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새로 개통된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땐 득이 많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상주에서 1시간, 안동에서 30분이면 영덕에 닿을 수 있어 내륙 사람들이 바다를 보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동해안의 문화에 대해서는 동해안의 어떤 힘차고 또 기가 넘치고 또 우리 영덕은 뭐 덕이 많은 동네니까 그런 문화들을 함께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인구와 자본의 타 지역 유출 가능성은 낮고 관광객은 20에서 30% 증가해 새로 뚫린 길은 영덕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포항, 상주, 영덕 고속도로에 이어서 내년 6월에는 상주,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새 길이 뚫리고 멀었던 도시가 가까워지면서 지역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지역 해맞이 명소의 2017년 새해 첫 일출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최동단 포항 호미곶은 오전 7시 32분에 새해 첫 해가 떠오르고 영덕 고래불 오전 7시 34분, 울진 망양정은 오전 7시 35분으로 해가 뜰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경북 동해안에 구름만 조금 낄 것이라는 장기 예보를 내놓아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는 이번에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인 H5N3로 전염성과 조류 폐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강동면 일대 철새 도래지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인근 양계 농가에 대한 출입 통제와 방역 강화 등 비상 조치는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경북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수료생 192명 가운데 86명이 취업이나 창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 농촌 관광 전문 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생 25명 가운데 17명이 체험 농장 등으로 창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 등 도내 새로 일하기 센터 8곳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이 19,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여 명이 늘어나 여성 취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지자체 5곳을 방문해 협의를 마치면서 최종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군이 가장 먼저 자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로 압축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마치자마자 군의군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보니 설명회장을 가득 채운 주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영만 군의군수는 주민들에게 넉넉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의성과의 공동 유치가 아닌 단독 유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어디라도.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달래며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경청을 하겠습니다. 군의군에 이어 단독 유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의성군도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성주와 고령 등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국방부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자치단체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후보지 선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떠나야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소음으로 정말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피해 예상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압축된 5곳의 후보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끝낸 국방부가 빠르면 다음 달 초 최종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 간의 행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최근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양 교육지원청의 우수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교육청은 혁신 교육의 하나인 무지개 학교 사업을 소개했고 포항교육청은 학교 동아리 활성화 성공 사례 등 포항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여수교육지원청의 포항 방문에 이어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송군이 며칠 전 유네스코로부터 사실상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뜻하는 등재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엄지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청송군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됩니다. 심사에는 세계 18곳 중 10곳이 통과했는데 청송은 지질학적 가치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질학의 보고인 주황산과 세계 최대 꽃돌 산출처인 태행산, 특히 백자 원료인 리튬 베어링 토수다이트의 대량 매장이 유네스코 측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10곳도 매장되어 있지 않은 희귀 강물입니다. 청송군의 영토 분쟁 등 타 국가의 의견 제출이 없는 한 내년 4월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청송군은 꽃돌 탐방로 조성을 포함한 세계지질공원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은 세계지질공원 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지질 해설사 600여 명을 양성하고 국제 교류와 주민 학생 교육은 물론 지질 연구와 박물관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각종 지질공원을 체험 전시하여 체험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중심지 센터 역할을 하는 지질공원 종합센터입니다. 유네스코는 브랜드 가치만 부여할 뿐 별도의 개발 지원금이 없습니다. 청송군은 센터 설립에만 200억 원, 인프라 구축에 매년 20억 원씩 요구되지만 등재 이전인 지난 11월 기재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그동안 정기 휴가 내온 매주 월요일도 내년부터는 정식 개관해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경주박물관은 기존 50여일이던 휴가 일수가 대폭 줄어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 등 연중 3일만 휴관하게 됩니다. 또 경주박물관은 내년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계유산 백제 등 다양한 특별전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설을 앞두고 경북 동해안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200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지역 업체당 5억 원 이내이며 은행 대출 실적의 최대 50%를 해당 은행에 연 0.75%의 저리로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은 다음 달 2일부터 26일까지 대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도나 폐업업체,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포항 남북부경찰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화물차 갓길 밤샘 주차 등 주정차 위반 행위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파트 8,500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대구 4,700여 가구, 경북 3,8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같은 기간 대구 경북 입주 물량 15,000여 가구에 비해 44%나 줄어든 물량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병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비급여 진료를 공개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또 가격을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도 대폭 확대되는 등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연말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목도리나 저처럼 목이 올라온 티를 입어서 체온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옷깃 속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진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나면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낮 기온 6도 내외에 머물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서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는 오늘 오전 한때 눈 예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모두 하늘에 구름만 낀 가운데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오늘 구름만 끼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연말까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마지막 날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1월 1일 새해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